영국 역사 바로 왕실하면 사람이 궁금하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 시대에 세습 왕정이 300년 넘게 존속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왜 혈세로 몇천억 원을 1년에 지원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왜 그러지? 세습제 군주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애착을 느끼느냐 네. 그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 합리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맞아요. 무슨 왕이 큰일 한 것도 아니고 300년 된 제도 1년에 가장 최근 기준으로 한 2천억 원, 3천억 원 혈세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네. 영국 브랜드의 하나인데 그거를 구태여 없을 필요가 있을까? 이번 장례식은 저건 진짜 좋아하는 거구나 국민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친근했다. 어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예,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신과 대화로 영국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고요. 네. 저는 여러분이 늘 좋아하지는 않으시지만 대체로는 좋아하시는 이 프로고요. 네, 저도 네. 비슷하게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는 여도원입니다. 네, 네.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저. 왜요? 아닙니다. 네? 나이- 더 많은 인기. 사실 사실 원하거든요. 네. 어떤 스타일의 이렇게 호응을 원하십니까? 저요? 어. 그냥 열광적인 호응. 예를 들면 뭐 송혜 선생님께 보내주시던 호응 이런 거. 아이유처럼 한 아니, 그런 4만 건데 관객 쫙. 이제 저한테 올 뽕. 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참 시간이 걸리는군요. 경제계의 아이유를 꿈꾸시는 우리 네. 이프로님과 함께 신과 대화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은 영국 이야기인데 네. 꽤 오래전만 해도 영국 이야기는 그냥 막 부러우면 이런 걸로 들었어요. 그죠, 뭔가 우리도 되게 열심히 하면 저런 나라처럼 되겠지 뭐 이런. 분위기 있고 또 근데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영국. 지금은 하나도 안 부럽죠. 영어 잘하는 건 부러워요. 어떻게 그들 영어를 그렇게 잘할까? 우리도 한국어 잘하니까 그들이 그런 부러워할 건가요? 거예요. 예, 우리도 한국어 또 끝내주기 잘하잖아요. 음. 자,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안병옥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왕실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예, 너무 재밌을 것 저희가 같아요. 전문가를 찾다가 교수님이 책도 뭐 쓰셨더군요. 예, 최근에 2년 쓰신 책 갖고 전에 오신 제가 거죠? 쓴 책인데요. 예.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그래서 하룻밤에 읽으면 조금 건강해 하니까 네. 천천히 읽을 수 있는데 이제 제 책의 장점은 스토리텔링식으로 영국 역사 바로 왕실하면 사람이 궁금하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 시대에 세습 왕정이 300년 넘게 존속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 책의 6장이 20세기와 그러니까 양차 세계 대전과 제국의 상실 그리고 브렉시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 파트가 2장이 있는데요. 네. 2절이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과 왕실의 최대 위기 그리고 국민 통합의 구심점 왕실 그 2가지 소절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핵심을 다 얘기한 거죠. 네. 왜 왕실이 이렇게 위기였다가 있냐, 그래도 왜?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제 알겠습니다. 책이 나온 지 2년이 됐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에 조금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쇄를 찍었고 조만간에 5쇄도 나가고 네. 제 이름이 잡을병의 어걱입니다. 그래서 어글 잡지 않을까. 인세로 억을. 예, 제 그 그쵸. 꿈입니다. 이쪽 우리 이프로님의 인기를 원하시고 예. 우리 안 교수님께서는 억을 원하시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이 들면서 자꾸 그렇게 뭔가 부족한가 봐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책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우리 셜록 홈즈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영국의 또 대표적인 예. 작품이죠. 그래서 셜록 홈즈를 다시 읽어보자. 무슨 말이냐면 셜록 홈즈는 유명한 탐정이고 BBC에서 다시 21세기 셜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읽자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문학 작품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당시 시대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셜록 홈즈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유명한 여류 탐정 소설 작가 에가다 크리스티도 나왔고요. 그 탐정 푸아로도 나왔고. 네. 예. 그런데 이 셜록 홈즈는 그냥 우리가 재미있는 탐정 소설로만 치부하고 그 소설에 나오는 사회상 같은 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사회상이나 그 당시 빅토리아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너 빅토리아 시대를 이야기했는데요. 예를 들면 셜록 홈즈는 단순한 탐정이 아니라 컨설팅 탐정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컨설팅 그 개념인데요. 네. 그럼 왜 컨설팅 탐정이 나왔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그 국내에서도 오페라 많이 했는데 뮤지컬로 잭 더 리퍼라고 토막 살인자 리퍼가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토막 몰라요. 살인자 리퍼, 잭 더 리퍼. 1888년 가을에 런던 빈곤층 이스트엔드 지역에서
5건의 토막 살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 예. 잭 더 리퍼. 그 시기에 셜록 홈즈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컨설팅 탐정으로. 소설로? 예, 그건 뭐냐면 유사 사건이 많이 나왔는데 경찰은 그때 이제 대응을 런던, 못하고. 예, 런던 우리 그 서울시 경찰청처럼 런던시 경찰청이 생겼는데 경찰이 능력이 많이 부족했고 역량이 부패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좀 이 사건 종결자를 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서 코난이 많은 게 컨설팅 탐정이다. 탐정 중에 탐정, 경찰이 수사하다가 막히면 셜록 홈즈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설팅 탐정 이런 배경을 출연했다. 그래서 그 당시 런던 사람이 볼 때는 회색빛, 잭빛 런던이 뭐냐면 석탄을 워낙 많이 뗐으니까 오염이 심했잖아요. 네. 그리고 빈곤격차가 엄청나고 완전히 그 19세기 말에 런던은 최대의 글로벌 도시였으니까 네. 거기에서 잿빛, 회색빛 도시에 나타난 슈퍼히어로가 셜록 홈즈다. 홈즈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학 수사를 하고 경찰보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현미경 가지고 다니고 돋보기 가지고 다니고 다 지문 채취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 그 박물관 베이커거리 221가 비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그 돋보기하고 모자만 쓰는데 사슴 모자 있잖아요. 예. 사냥 모자. 스크랩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스크랩북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셜록 홈즈가 일간지 더 타임스나 아니면 유럽의 뭐 독일 신문, 프랑스 신문을 읽고 모든 사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스스로. 그러니까 셜록 홈즈의 천재성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냐면은 소설 주인공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근데 실제 인물처럼 말씀하셨죠. 실제 인물로 사람이 착각한다는 게 근데 무슨 영국 사람들이 윈스턴 처칠을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하고 네. 셜록 홈즈를 실제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라니까요. 영국 그러니까. 국민들 교육이 그러니까 제가 이 좀- 책을 쓴 거고요.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이순신 장군이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하고 홍길동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아, 홍길동이 또 진짜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동사무소 가면 홍길동 많이 나오지 아, 않습니까? 맞아요. 삼국지의 등장인물도 실제로 생각하는 분들 많다니까요. 오. 정말 각 국가에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예. 인물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으면 진짜 아주 재밌게 설설 넘어갈 수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셜록 홈즈 다시 읽기가 가장 최근에 하여튼, 우리 안 교수님의 신작. 예, 하여튼 영국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영국은 요즘 그 얼마 전에 그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면서 네. 우리는 새롭게 영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왕이 있었네 생각해 보니까. 네. 예, 신기한 그리고 나라예요. 이번에 왕위를 또 물려받은 찰스 3세. 예. 찰스 3세 나이가 73세. 73세. 국민 밉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네. 왜 또 그렇게 미워해요? 아니, 되게 아. 까탈스럽더라고요. 뭐 옆에 그러니까 뭐가 이제 있... 가장 많이 기다렸던 왕세자인데요. 네. 여도랭크는 왜 찰스 3세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찰스 2세의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찰스 2세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몇 년? 우리 세계사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 압니까? 그리고 왜 그랬으면 제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유럽의 왕들은 뭔가 그 이름에 그게 없다고 얼핏 들었는데 예. 찰스 1세 다음에는 아들이 찰스 2세일 것 같잖아요. 네. 그거 아니라던데요? 이름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찰스 2세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17세기 영국의 혁명이 2번 있었잖아요. 네. 청교도혁명하고 명예혁명. 명예혁명 직전의 왕이니까 1685년에 물러났습니다. 찰스 몇 세가요? 찰스 2세가. 2세가 그러니까 300한 30 몇 년 만에 찰스 3세가 된 거죠. 아들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 본인의 이름에다가 이제 그 전 왕 해가지고 이제 찰스 3세가 되는 거거든요. 아, 붙이고 싶으면 그냥 붙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거예요? 예를 들면 찰스가 왕세자가 찰스 3세가 되면서 장자 윌리엄이 이제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됐어요. 왕세자가. 네. 그러면 윌리엄 5세가 되는 게 윌리엄 4세가 19세기 중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의 이름이 되는 거죠. 아, 그럼 나중에 엘리자베스 2세도 나중에 3세가 언젠가 나오긴 하겠네요. 그렇죠. 여자 이제 공주 여자가 이제 왕이 되면 엘리자 3세가 되는데 그게 몇백 년 후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장자 이게 뭔가 우선이고. 룰이나 루틴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면 엘리자베스라고 부른다. 이 룰은 알겠어요. 다음에 이제 여왕이 나오면 반드시 엘리자베스 3세이어야 합니까? 아니 여성이라고 해서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그 정하는 처녀 거죠? 때 이름이 엘리자베스고요. 지금 왕위 계승 3위가 샬롯 대공주입니다. 윌리엄 왕세자의 딸 네. 장자가 있고 예, 예. 그 사람이 이제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샬롯 대 뭐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뭐를 부릅니까? 샬롯. 샬롯으로 되겠죠. 왜냐면 그 이름은 앞에 따거든요. 그러니까 여왕이라서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막 부른다 그냥. 막 그런다. 그럼 찰스 3세는 네. 언제부터 찰스 3세였어요? 여왕이 죽자마자 바로 승계를 했죠. 그러니까 9월 8일 우리식으로 한 정오 정도 됐죠. 예. 예. 그리고 정식 즉위는 한 일주일 후에 그 뭐라고 할까 즉위 카운슬이라고 해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즉위를 했고요. 예. 하나 남은 게 대관식이 남았습니다. 네. 왕이 다 됐는데도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가 1952년 2월에 왕이 됐는데요. 즉위했는데 대관식은 1년 6개월 후에 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대관식이 아니라 예, 예. 네. 찰스 3세는 왕세자일 때 찰스 왕세자라고 불렀던 기억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찰스였다는 뜻이에요. 찰스였죠. 그래서 찰- 찰스 3세가 된 거죠. 찰스 3세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분의 어머니가 엘리자베스 2세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찰스 2세의 아들은 아닙니까? 그럼 이분이? 아니죠. 아니,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진우라는 이름을 네. 과거에 한 200년 전에 이 왕가 계통에서 누가 이진우 쓰고 1, 있었던 거예요. 이진우 2. 그러면 아. 이분이 이진우라고 또 이때도 또 계속 부르다가 맞습니다. 이제 왕의 즉위하면 예. 이전에도 이진우가 있었으니까 이진우 3세다. 찰스가 왕이 될지 안 될지 잘은 모르지만 모르죠. 예. 하여튼 네가 왕이 되면 찰스 3세일 거야. 그쵸. 그렇죠. 본인의 왜냐면- 원래 이름에다가 그 전에 왕이 있으면 그 다음 3세로. 순위로 되는 네. 거죠. 그럼 너의 이름은 스콧 필립이야. 그런데 과거에 스콧 필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적은 없어. 그러면 그럼 그냥 너는 1세. 왕이 되면 스콧 스콧 필립 1세야.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이해되셨군요. 예, 알게 됐어. 그러니까 찰스 3세가 저도 몰랐습니다. 300 몇 년 만에 찰스 3세가 나온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10세다 더 넘어서.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국민 비호감이 돼서 지금 보니까 입헌군주제 폐지 요구 예.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온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3년만 지나면 기가 순해지고 환갑이 됩니다. 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여든이니까 한 23년 더 살겠죠. 그러니까 제 생전에 아니면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 50년 더 살 테니까 50년 지나서도 영국 왕실은 계속 존속할 것이고 저 이제 예측을 한다면 네. 큰 혁명이 없는 한 왜냐하면 17세기에 두 번의 혁명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영국이 18세기 초부터 입헌군주제가 됐습니다. 예. 왕이 국사에 개입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고 군림한다는 거, 그다음에 내각 책임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300년 동안 왕실이 존속해서 300년 넘게 영국을 우리가 얘기할 때 딱 떠오르는 게 이 왕실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실이 하나의 브랜드가 됐지 않습니까? 프라이드고 그렇죠. 영국의. 그래서 이번에 우리 템즈강에 사람들이 20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네. 주문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네. 자발적인 거거든요. 베컴도 줄을 그렇게 오래 백컴도 섰대요. 14시간 넘게 줄 섰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인터뷰를 보고 또 그 당시에 영국에 갔다 온 교수 동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국 사람들의 감정이 어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70살 된 사람은 어머니 있고 그 자식들은 할머니. 네. 그 정도 감정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교수님, 보통 우리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추모를 하는 케이스가 가끔은 있습니다. 예. 우리도 있는데 그분은 이런저런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일 예. 경우에 우리가 추모하잖아요. 예. 그런데 영국의 왕은 아예 국사에 간섭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훌륭한 일을 할래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훌륭한 일을 안 했을 텐데 예. 했다면 간섭한 거고 예. 간섭을 안 하고 잘 지켜왔다면 훌륭한 일을 안 한 건데 예. 훌륭한 일을 안 한 분에게 왜 베컴도 그렇게 조문을 하고 국민들이 그러고 있어요? 예. 제가 오늘 가스라이팅. 예상을 했습니다. 이 프로의 질문이 가장 날카롭다고 다 정평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나 궁금해서 그냥. 그럼요. 아니 네. 그 정말 우리 정말 시각으로 궁금해요. 볼 때 어, 왜? 왜 혈세로 몇천억 원을 1년에 지원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왜 그러지? 세습제 군주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애착을 느끼느냐 네. 그 질문이지 예. 않습니까? 합리적인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왕이 큰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고 싶어요. 1970년대 독일 서독 총리 헬무트 슈미트가 있어요. 경제도 잘 관리하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8년 동안 총리를 하면서 영국을 자주 방문했는데 가장 부러웠던 게 영국의 왕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역사를 항상 반성해야 되고 네.
몇백 년 된 제도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게. 음. 근데 영국은 항상 왕실을 얘기할 때 300년 넘게 우리가 유지해 온 제도 기구. 하는 일이 없지만 항상 중심을 잡아줬고 1차 대전 극복 후 거기서부터 난 이해가 안 가고 있어 지금. 중심. 네, 1차 대전 때도 조지 5세, 엘리자베스 2세 할아버지 중심으로 국난을 극복했고요. 2차 대전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 조지 6세를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뭉쳤다는 거죠. 하나가 그럼 되는 90점. 위기에서? 위기에서 90점.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를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2차 대전 끝나고 엘리자베스 2세가 52년 왕이 됐을 때 영국 제국이 그래도 있었을 때인데요. 이후에는 거의 다 독립해서 지금 영연방 56개 나라만 남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 그때 이렇게 영국 왕실이 얼마나 갈까? 2차 대전을 이렇게 상상을 했거든요. 얼마 안 갈 것이다. 왜냐면 제국도 다 붕괴되고 시민들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데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의 역할은 말 그대로 이 존재 자체가 아니면 왕실이 시대에 맞게 변하지 않게 조금씩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왕실의 존폐마저 위태롭다고 생각했는데 왕실을 유지했고 왕실에 대한 지지도를 높였다는 거거든요. 엘리자베스 2세가. 그러니까 꾸준히 좋은 일을 하진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왕실을 중심으로 한 뭔가 극복과 그렇죠. 그런 단결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뭘 했어요? 예를 들면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비근한 예가 2014년 가을에 스코틀랜드가 유나이티드 킹덤 연합왕국 탈퇴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예. 내년에 또 스코틀랜드가 제2 주민 투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럴 때 설마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300년 넘은 같은 연합왕국에 탈퇴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판에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아, 찬반이 네, 스코틀랜드가 그래서 결과는 10%포인트 차이로 연합왕국 잔류를 지지했는데요. 그때 캐메런 총리가 브렉시트 그 국민투표한 총리가 너무 다급해져서 엘리자베스 2세한테 간청을 했습니다. 한마디만 제발 해주세요. 스코틀랜드한테 이제 그 국민들한테. 예. 그래서 여왕이 절대 그렇게 간섭한 적이 없는데 딱 두 마디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영연방을 믿으려 위해서 신중하게 투표해 주세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그렇죠. 했는데 그렇게 개입한 적이 없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변수는 없지만 그 여론조사들만 생각하는 게 최소한 몇 %는 끌어올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돌렸던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마음을 영국의 여왕이 잔류하게 영국 여왕의 그런 신중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우리 저는 아니, 기본적으로 저는 예. 모든 국가에서는 다들 왕이 있었잖아요. 예, 예. 부족장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른바 공화정 아닙니까? 그렇죠. 리퍼블릭. 예. 저는 그게 인류의 진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뽑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잡음도 얼마나 많아요. 예. 포퓰리즘도 그러니까 생기는 거고. 예. 그러나 또 우리가 바꾸기도 하고 예.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공화정이고 그게 인류의 진보지. 그렇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태정태세 문단세 하지 않는 게 어떤 가문 자체를 아니 계속 그럼요. 그냥 다만 우리는 아이고 그래도 왕인데 섬겨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할머니도 갖고 계셨고 증조 예. 할아버지도 갖고 계셨으나 지금은 죄송하지만 미개한 생각이다 그건. 그럼 마치 하느님이 노해서 비가 안 내린다고 믿는 것과 뭐가 다르냐. 예. 우리는 과학의 발전 진으로 통해서 이렇게 생각도 깨이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 왕을 섬긴다는 건 뭔가 미개한 거 아닌가? 물론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아직도 왕이나 부족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긴 있으나 예. 아유 저 나라는 좀 깨어야지. 아직 저기 계시네 하는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 태국 이런 데 보면 물론이죠. 좀 약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스페인도 그렇고 벨기에도 이렇게 이제 왕이 있는 나라가 있고 물론 이제 국호에 뭐 리퍼블릭을 그래도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영국 여왕 이거에 대해서 이 2%의 질문이 진짜 가장 뭐라 그럴까 궁금한 거이자 영국 안에서는 그런 논란이 없어요. 젊은 당연히 있습니다. 층에서 조금 약간 당연히 생각이 있고요. 다르지만 예를 들면 왕실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제 젊은 쪽은 조금 높은 편이고요. 좀더 폐지 높아요? 지지가. 그런데 이제 연령이 높은 60대 이상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높았던 게 언제냐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서거했을 때. 그러니까 1997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왜 그랬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상당히 이제 차갑게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에서 잘 이 감정을 읽을 수 없고 네. 이제 이혼한 왕비다며 왕실이 전혀 무반응으로 대응했습니다. 다이애나에 대해서. 다이애나 죽음에 대해서 비극적으로 사고로 죽었는데 반대로 시민들은 런던 켄싱턴군에 몰려가서 애도를 표하고 막 꽃가발하고 상당히 왕세자 비었다는 이유로. 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이제 굉장히 많이 다이애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찰스가 조광지터를 벌인 거고요. 나빴죠. 그리고 이제 바람도 많이 피웠고요. 그쵸. 네, 그렇게 이제 상당히 많이 그 뭐랄까 연민과 동정, 그쵸. 공감을 좀 했던 거죠. 그런데 다이애나 예, 좋아하는 왕실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음을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총리가 다급해서 그 토니 블레어 총리가 우리 그 서민의 왕세 지배가 서거했습니다. 조의를 표하고 언론에서 그러니까 왕정을 지지하는 보수 신문조차 왕실을 폐지하자 사설까지 썼었거든요. 다이애나의 저런 왕실은 안 죽음으로. 된다. 그렇죠. 왜 이렇게 무감하느냐, 왜 이렇게 서민의 감정하고 동떨어지냐 해가지고 그때가 최대 위기였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그런 거는 없었고요. 2% 질문을 다시 하면은 300년 된 제도 1년에 가장 최근 기준으로 한 2천억 원, 3천억 원 혈세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네. 영국 브랜드의 하나인데 그거를 구태에 없을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도 그럼. 굉장히 그렇죠. 또 그런가? 유명하고. 제가 이제 요걸 한번 준비했는데요. 네. 이거 나왔습니다. 그 에인트란 말이 이슨트나 안트인데 아니 그건 알죠. 예, 예. 진짜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니 이제 치근을 해서 부러지지 않았으면 고치지 마라는 게 미국에서 1970년대 말에 나온 말인데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21세기 공부할 때 이 말을 영국 사람들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영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왕실이라는 걸 폐지하려고 그래, 고치려고 그래, 그러다 오히려 더 문제가 커져. 자 그리고 영국 왕실이 영국을 얘기할 때 영국 국가 브랜드 하나에 영국 왕실이 들어갔죠. 그러고 이걸 한번 경제적 이득하고 손실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소한 이 10배 정도 이득이 크다. 왕실 브랜드까지 따져봤는데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뭐 브랜드 가치로 그렇죠. 예. 본다. 아니 영국 여왕이 뭐라도 쿠키의 뭐 모델이라도 하면 그 쿠키 잘 그렇죠. 팔릴 거고. 그래서 보면 영국 사람들이 왕실 지원 부담이 하루에 18원이다. 이렇게 나눴더니 또 엄청 적네요. 이 네, 정도로 그래서 쓸 수 있나 1년에 싶을 커피 것 한 잔 같은데요. 값이다. 아니 커피 한 잔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를 유지한다. 그렇죠. 이제 하시겠습니까? 안 버킹엄궁도 있어 하시겠습니까? 관광객들이 가지요. 음. 우리 넷플릭스 더 크라운 같은 거 볼 때 영국 왕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쵸.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콘텐츠로도 만들어지죠. 예. 저는 그래서 경복궁을 그 자리에 두는 거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예. 그 넓은 땅에 임대주택 짓자는 얘기 안 하고 예. 그 사무실 아닌데 거기다 높은 빌딩 짓죠? 이거는 바보 같은 얘기다. 예. 당연히 성균관의 무슨 재래도 당연히 지내야 되고 그게 네. 관광 자원도 그렇죠. 되고 뭐 소수지만 그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니까. 예. 그러나 성균관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예. 해서 나는 슬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가 영국 국민들은 문화적인. 감정적으로 예. 그러는 것 같아서 도대체 그게 왜 어디서 오는 건지가 교육을 또 시키지 않을까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교육 영향도 조금 있으라 생각하는 게요. 음. 영국 역사 교육을 보면 2차 대전까지의 그 교육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2차 대전 이후의 교육은 있지만 비중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끔 나눈 얘기가 우리 자랑스러운 영국 대제국의 역사를 좀 더 많이 가르치자. 그 뭔가 그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자는 그런 어떤 과거에. 욕망이 왕실에 대한 그 존중으로 표출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걸 이제 브렉시트하고 연관을 시켜서 얘기한다면 왜 사람들이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서 예상외로 3.8%포 차이로 탈퇴를 했을까? 그 배경 요인 중에 하나가 영국 정체성이
마지못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륙의 전쟁에 개입했지만 평화 유지 역할을 했죠. 우리는 유럽 대륙과 달라. 그게 이제 영국의 정체성인데 다르다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 왕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EU와 함께 있는 게 좋지만 단기간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살리고 글로벌 브리튼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 했죠. 그럼 그렇게 해석할 공화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체제도 그냥 그 쌍놈들이나 그렇게 쉽게 바꾸는 거지. 그게 그렇지는 않아라는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영국인들은. 공화정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은 제도나 기구라는 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제도라는 건 오래 기본적으로 존속하고 그렇죠? 17세기에 명예혁명 때는 왕의 목을 쳤고 네. 영국이 프랑스보다 한 140몇 년 먼저 왕의 목을 쳤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그렇죠. 그런 유혈혁명을 겪고 나서 300년 넘게 왕정이 별 문제 없이 다 존속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냥 상징적인 존재이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구태여 왜 폐기할까? 다시 설명하면 영국 왕실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과반이 넘어야 되고요. 그래야겠죠. 조직적으로 우리 왕실 폐지하는 운동이 전개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도 끊을 거고. 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5분의 1만 폐지로 그렇죠. 가요. 국민들이 전혀 그렇게 없고요. 원하니까. 아직도 공식 법에 따르면 왕실 폐지를 외치면 반란 국가 반역죄입니다. 아직도 법에 따르면. 와.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끔 몇 명이 왕실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찰에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면 조직적으로 하면 관심을 두겠지만 몇 명이 그냥 하는 걸 뭐라 신경을 쓰게. 이 방송을 만약 영국 쪽에서 보면 이 프로님은 거기 이제 조심해야 될 입국자 명단에 난 사실 영국이 좋아서 영국으로 납치당해도 사실은 즐길 것 같아요. 나 영국으로 잡혀가는구나. 와, 되게 네. 신기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셨던 자료를 보면 일리가 있는 예. 그러네요. 왕정 유지네요. 매우 보수적인 나라군요. 네, 영국이라는 것 기본적으로 자체가. 저는 영국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되게 변화를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영국 역사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전반적인 보수 성향이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는 뭐 전통과 권위 같은 거를 좀 잘 유지하고 중시하고. 개혁할 때 개혁하자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강한 나라다 이렇게 참 생각합니다. 신기합니다. 좀 전에도 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영국인들도 반대한다. 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냐? 라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뭔가 그 깨어있는 계급에 거고. 대한 저항 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왕은 왜 왕실은 저거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 2천억 원이나 그렇게 예산을 주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않는다는 건 네. 어떻게 하나의 가슴에서 두 가지 생각이 그렇게 같이 약간 나올 수 있지? 나의 배지 같은 그런 모양인데. 나의 예, 프라이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행태주의 경제학에서 이득하고 손실을 다른 비중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손실은 0인데도 손실이 마이너스 1인데도 이해가 비할 때 손실을 100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렇죠. 아프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비유하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요. 그런데도 네. 찰스 3세는 또 참 인기도 없고. 예,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유독 여기 인기 보면 없는데 왕실 구성원 중에서 인기가 제일 없는 게 찰스하고 카밀라입니다. 카밀라 이게 이제 아니나, 국민 밉상이 된 게 저걸 조사하냐? 아니 너무 잘해. 예, 엘리자베스 왕이 최고였고 그 다음에 왕세자비 캐서린 캐서린. 미들턴, 그 다음에 윌리엄 왕자인데요. 이게 다이애나 이 왕세자비 때문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이게 지워질 리가 없죠. 비혼의 왕세자비인데 계속 바람을 폈고 네. 나중에 마지못해 결혼했지만 이제 왕비도 되죠. 이거에 대한 감정이 진짜 뭐 그게 많이 다른 남았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찰스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는데요. 네. 저희 설문조사 한번 가져왔는데 찰스가 이제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게 서거 후에 거의 3분의 1로 치솟았고요. 오, 그래요? 이게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과거는 과거고 예를 들면 영국 사람들이 보수적이지만 실용적이라고 하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겠지만 그렇죠. 현실을 받아들이게 좀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 설문조사가 75% 영국 사람들이 그 여왕 서거에서 찰스 3세가 리더십을 좀 잘 보였다. 그래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반대로 리즈 트러스 총리는 별로
그렇다는 생각이고요. 돌아가신 어머니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국민통합의 구시주의 역할을 할까 해서는 오차 범위 내로 엇갈립니다. 그렇죠. 비슷하게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근데 찰스 3세도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찰스 3세가 상당히 그 왕세자 때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유기농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앞섰고 2010년에 책을 냈는데요. 네. 조화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후 변화 적극 대응한다고 그렇고 해서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찰스 3세가 왕세 때처럼 막 개입하지 않을까. 근데 찰스 3세의 첫 번째 지구 연설이 어머니대로 이 왕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영국 국민들이 볼 때는 어머니처럼 할 것이다 아니면 개입할 것이다가 조금 오차 범위 내고요. 또 하나 설문조사를 보면 반대로 찰스가 환경이라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개입해라. 이거에 대해서는 괜찮아. 과반이 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70%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65세 이상은 아니다. 하지 마라. 어머니처럼 그냥 중립적이야. 세대별로 의견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이런 환경적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갖는 세대라서 그렇죠. 민감하고 왕이 일주일에 한 번씩 총리하고 면담하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가는 일 듣고 그냥 의견을 줄 수 있는데 절대 그걸 드러내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영국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적인 대륙을 만든다고 하니까 좀 더 목소리는 조금 낼 것이다. 하지만 드러내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우려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좀 하는군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기도 하고 메시지도 던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돈 그리고 받았고. 엘리자베스 2세 저도 놀란 게 70년 동안 2만 회가 넘는 공식 행사를 했는데요. 1년에 280회 정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와, 거의 매일 거의 하는구나. 매일. 주말 빼고. 어떤 시민들과 만나는가. 공식 행사. 그래서 60세 이상은 여왕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 됐고요. 20세 이상은 비중이 낮았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왕실이 국민과 친근했다는 얘기고. 저건 이번에 필요하다. 그렇죠. 서거했을 때도 찰스 왕세자가 사람들하고 악수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연합왕국이니까 제일 먼저 어머니가 서거한 스코틀랜드에서 의식을 치르고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연설하고 그다음에 북아일랜드 갔고 마지막으로 웨일즈 갔고 4개 구성왕국이니까 그런 모습이었고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캠브리지에서 공부할 때 2001년 6월에 찰스 왕세자가 캠브리지 출신입니다. 캠브리지 트리너티 칼리지 출신인데요. 캠브리지 해외 장학재단이라고 영연방이 아닌 학생들 장학재단 이사장을 찰스 왕세자가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장학금을 받으셨고. 네, 그래서 이제 찰스 2세가 장학생들 격려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셨군요. 그래서 제가 네. 2m 앞까지 가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네. 저는 유학 6년 동안 핸드폰 없이 생활했습니다. 제가 찍었으면 여기서 보여드릴 텐데 아쉽네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2m 앞에서 찍고 젊은 학생들 막 같이 셀카 찍고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스킨십을 많이 하네요. 예. 왕... 아니, 안 교수님. 자연스럽게 안 얘기합니다. 교수님은 기자였잖아요. 예. 그럼 뭐 별별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났을 텐데. 핸드폰을 안 쓰시다니.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아쉬워요? 찰스 안세자랑 사진 못 찍은 게? 그래도 이 여러 뭐 기념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제가 또 반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맞습니다. 2001년 노벨 평화상 받으셨잖아요. 네. 이제 캠브리지에서 명예박사를 받고 노벨 평화상 받으러 가셨는데 그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땐 사진 캠브리지에서 찍으셨어요? 그때 사진은 없었고요. 그 증명을 대신에 할 수가 그런 거 없네요.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그 대신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말에 런던 국빈 방문해서 더 시티라고 하는 그 영국 도시 중의 도시 금융 서비스 산업 네. 맞습니다. 거기는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빈 방문 오면 그 국가 수반한테 더 시티에서 별도로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네. 상당히 멋진데요. 참석하셨군요. 그렇죠. 네. 제가 그때 그 메뉴가 한 5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챙기셨군요. 제가 그 갑오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음식 뭐 나오는지. 네, 먼저 나오는데 그 더 시티에 문양이 있고 그 다음에 노 대통령 내액으로 쭉 있고
거기가 아주 멋있습니다. 아, 메뉴에 메뉴가 이제 금박지를 입혀서 나중에 사진으로 좀 메뉴가 보여주세요. 메뉴판이 한 어. 5페이지 정도인데요. 음. 딱 보면 멋있어. 그 5페이지짜리 음식이 다 나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코스로? 와. 처음에는 제목에 노 대통령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통령 노 대통령 기념 연회 그다음에 준비한 로드 메이어 그러니까 더 시티의 시장을 로드 메이어 로드 메이어 누구 준비위원회 넘기면 음식 나오고 또 나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한국 대통령이니까 백제 금동향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보 그 그게 사진을 이제, 뒷면에 딱 있고 그래서 딱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대로 대접받는 느낌.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진보다 귀중하죠. 그때 왕이 나옵니까 그때? 그때는 그 지역 시장. 왕은 아니고 그 더 시티의 명예시장 로드 메이어가 나와서 전통 의상을 입고 진짜 한 800년 이상 자치를 해온 그 더 시티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적극 아주 열렬하게 환영해 주는 거죠. 나중에 한번 특집 마련하죠. 안 교수가 만난 사람들. 근데 영국의 왕이 그런 역할을 맡아주는 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을 대신 만나기도 네. 하고 그렇죠. 또 뭐 외교 관계에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날 스케줄표 보면 도대체 나란 일을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싶을 만큼 너무 많죠. 참 이른바 여기저기 많이 다닙니다. 네. 아니, 물론 불필요하게 안 가겠으나 보여주기 위해서도 가야 되고 아니 보고를 받으면 뭘 생각들을 하고 뭘 해야 될 텐데 생각할 시간이 네. 없으시죠? 이게 과연 이래 가지고는 이게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영국에서는 좀 나눠서 하면 네. 총리는 그렇죠. 업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영국 왕실은 근엄 있고 위험 있고 300년이 넘었지만 항상 국민하고 함께했다. 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자베스 2세가 연간 280회 공식행사라는 거의 매일 만났다는 거거든요. 만나서 이제 뭐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죠. 경청하고 함께한다는 게 이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영국에 있을 때 2002년도에 엘리자베스 측의 50주년, 그러니까 골든 주빌리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6월달에 70년 플라티늄 주빌리가 있었죠. 그래서 70년 한 이제 7개월하고 돌아가신 건데, 네. 뭐 그렇게 보면 우리 2%의 그 왕실에 대한 왜 필요냐에 대한 게 조금 좀 해석되지 않았을까? 당위성을 좀 이제는 예, 예.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 필요성 뭐, 아니면 뭐 아니, 저는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지. 예, 아니 뭐 예.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 나라 분들이 그리고 왕이 있는 나라도 많고 예, 예. 그러나 꽤 합리적인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에서 예. 그게 같이 유지되고 있는 게 도대체 국민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는가? 예. 저는 그냥 다들 싫어하는데 그냥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이번 장례식은 저건 진짜 좋아하는 거구나 국민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많은 인터뷰한 사람이나 제가 댕겨온 교수 동료한테 들은 것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친근했다. 어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몇십 년, 몇백 년 예. 동안 샀던 인물들인 그게 이제 거죠. 2%가 얘기한 거 연관되는 게 총리나 뭐나 점점 더 정파적이고 포퓰리스트들이 정치인들 유행을 마음에 안 해서 드니까. 정파적으로 하는데 왕은 왕은 그런 거 없으니까. 정파를 초월해서 그쵸. 있는 존재니까 약간 신적인 우리도 정도 같은 존재예요. 거구나. 우리도 그러니까 정도 그런 같은 사람이 거구나. 좀 필요하면 어떻게 그러냐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영국 왕실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또 이해되네. 그렇죠. 네. 정도 정파를 같은 거라고. 초월해서 나라의 어른이다. 이해되네요. 그렇게 되면 좀 믿음직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가운데 과연 찰스, 찰스 3세가 그 3세는 역할을 잘 할 걸로 보십니까? 이제 최소한 뭐 몇 년은 노력하지 않겠는가. 네. 아. 예. 또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또 그런 것도 하잖아요. 있고. 영국 국민들은 참 한 두 달 전만 해도 찰스는 별로야라고 하던 분이 찰스가 또 왕이 되니까 네. 잘할 거야라고 답을 하는 거 보면 예. 야, 참 이런 게 신사인 건가 싶기도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아, 그래 못하면 네. 꼭 뭐 우리한테 좋을 게 뭐냐. 그쵸. 잘할 거라고 써주자. 잘한다. 그래. 재미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그러네요. 이야기를 좀 깊게 들어볼 기회가 없는데, 영국 예, 영국의 왕의 존속의 이유, 여기에 네. 대해서 참 재미난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쭉 듣고 나니까 교수님도
왕실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이 좀 약간 있어요. 있으셨는데 맞아요. 이 프로가 눈치 없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아예 애틋하진 않고요. 예. 보통 이제 유학한 나라에 대해서 유학생들이 애정이 겹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 책에서 썼지만 영국은 이때쯤부터 3월까지 6개월 동안 매일 비가 옵니다. 네. 근데 기분 나쁜 비, 이슬비. 우울증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싶으면 가을에 겨울에 영국 가서 6개월 생활하면 되거든요. 바로 제가 사람들한테 우울증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하지만 그래도 영국에서 유럽 통합을 한 걸음 물러나서 제가 영국과 독일 유럽 통합을 비교했는데 볼 수 있었고 독일 장관이나 외교관 인터뷰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국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이제 18세기 초에 조지 1세가 하노버 왕조 왕이 계승해서 우리가 이거 독일 하노버 박람회로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북부 쪽에 상당히 역사적으로 친밀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도 원래 독일에서 이렇게 했는데 1차 대전이 나면서 윈저라고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영국 왕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은 가지려고 하지만 학자니까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조금 더 역지사지 해보면 플러스. 그래도 영국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이 것 훨씬 같다. 많다. 그렇게 좀 이해를 했죠. 그리고 사진 같이 못 찍은 건 아직도 안타깝다. 하지만 그 너무 국빈 인간적이야. 메뉴 카드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주세요. 네.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고맙습니다. 신과 대화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안병옥 교수 오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